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 아이들을 둔 어머님들이나 혹시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왜 공부를 안 할까. 자, 자녀들한테 만약에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라고, 혹은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 분들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물론 진짜 안 해서 못했을 수도 있어, 게을러서. 근데 그러니까 정말 사람마다 물론 소질이 다르지만, 그래서 뭐 수학과 관련된 뇌를 열심히 이렇게 키웠던 애들은 수학적으로 두뇌가 발달되어서 익숙하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잘하겠죠. 그리고 게을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기는 하지만, 제가 그 학생들과 아이들을 만나본 바로는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뇌를 잘못 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선천적으로 진짜 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넘사벽 같은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진짜 소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또 영재들이 뇌를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 수학 영재들은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 뇌를 잘 써서 적은 에너지를 들이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왼쪽 있죠? 저쪽에 보시면은 제목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뇌를 잘 써서 수학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뇌과학과 수학의 소개, 전두엽 편도체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조그만 검색을 하시면은 전두엽이 여기 있고 해마가 그 안쪽 밑에 있고, 그리고 편도체가 그거보다는 위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래서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전두엽은 머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있고요, 감정을 담당합니다. 해마가 있습니다. 요 세 개는 삼각관계처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두엽은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사고력 담당합니다. 고동 사고력이죠. 해마하면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도체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시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청각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거죠. 그리고 체감각이 요 위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하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시각을 타고 해마로 갑니다. 혹은 전두엽을 통해서 해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듣는 거죠. 시각, 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마로 들어가기도 하고, 체감각을 통해서, 주로 이거는 운동 감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자꾸 그림을 그려보라. 수학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뇌는. 그래서 그 수식도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방정식을 푸는데 수직선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덩어리로 보여준다든지 이게 디딤돌 이게 사고력이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각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청각도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각으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코히어런트 하여튼 그게 있어요. 내뱉는 게 입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시각과 청각을 이렇게 결합해서 본다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 그렇다면 자 요거 한번 보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오래 고민하는 시간과 답안지의 활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수학생들이 오래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요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오래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는 이거를 내과학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자꾸 부르지 수학 문제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게 되면 그러니까 반복도 안 하고 이거는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곧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각의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랑 한 문제를 풀 때 자기가 과거에 기억, 니은, 뒷걸, 리을, 미음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기억을 하는 거랑 예를 들면 그 2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풀었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나 저거 어디서 봤다. 옛날에 이런 거 풀어봤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그냥 쭉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시각적으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점이에요. 그냥 점이에요. 근데 좀 고민을 하다 보면 1번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뒷걸, 리을, 미음을 끌어들어서 연결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풀 때 A, B, C를 끌어들여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번이 네 지금 다각형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엮여서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하나만 딱 기억을 해내면 그 주변에 있는 게 많이 엮여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실로 이렇게 엮여 가지고 뭐 하나만 딱 기억이 나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연상되어서 한꺼번에 기억나요. 근데 요거는 어떠냐면 이것처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따로 요게 떠오른다고 해서 요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고민한다는 것이 아까 전두엽이 사고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엮여서 과거에 그러니까 시각, 청각, 체감각을 통해서
전에 봤던 것이 해마에 저장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디 저장되냐면 대뇌 피질, 대뇌 피질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뇌 피질에 있던 것들을 이 해마를 통해서 다시 쫙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 몸에는 뉴런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신경세포체예요. 이 신경세포체가 이 연결망을 탄탄하게 구성한다. 그래서 수학생들이 자꾸 그 오래 고민을 하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래 고민하는 것을 무조건 좋다고 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반복학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람의 뇌가 컴퓨터처럼 한번 저장이 되면 끝까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망각을 하잖아요. 그 망각은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신경세포체에 있는 이 뉴런들의 네트워크 연결망,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연결선들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게 되면 희미해졌던 것도 더 선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결되지 않았던 선들도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학습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전두엽과 왜 그 생각 시간을 오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면 수학 문제를 무조건 오래 고민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자, 바둑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거 아실 것 같아요.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 오래 생각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런데 오래 생각하는 거를 악수는 안 좋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시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요거 그냥 답을 보는 게 그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끌어들이지 않은 정보가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끌어들이고 나면 더 이상 들어올 정보가 없어요. 또는 어떤 애들은요, 수학이 굉장히 약한 애들은 끌어들일 게 없어요. 끌어들일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고 아주 간단한 연산이 없는 애들은 생각을 해도 들어올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요런 애들은 가감하게 그냥 답안지를 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창의력의 본질은 암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재료를 일단 많이 그러니까 이 해발을 통해서 기억의 저장 창고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소스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소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더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풀 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구 끝에 악수 나온다는 말은 주로 어떤 학생들한테 이게 해당되냐면은 기초가 없는 학생, 그리고 개념조차 모르는 학생,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답안지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사항은 이제 자기가 전문가고 수학이 아주
상위권인 1, 2등급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들일 거 다 끌어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뭐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다음날에 또 한번 생각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내가 그 과거에 풀었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풀릴 듯 말 듯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내가 더 이상 끌어들일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답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슬슬 여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들어왔던 것이 그게 뭐냐면 편도체 오래 고민하다 보면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원래 전두엽이 이 의미를 통해서 이거를 엮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편도체가 스트레스를 받아 버려서 이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오래 고민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답을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얘기로 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죠? 전두엽에 활용하고 절차 의미 기억 그리고 선행학습의 내과학적에서의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혹시 이거 알겠습니까? 새 책을 참 보고 싶고 봤던 책은 보기가 싫어요. 이 현상이 왜 그럴까? 자, 우리 몸의 이 뇌에는요,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 여기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같은 녀석을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녀석이냐면은 처음 보는 애들 있죠? 처음 보는 애들 통과. 자,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뭐 봤거나 들었던 거나 그거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봤던 거를 또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게 올라가면 일단 통과시켜서 해마가 뭐 한다 그랬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던 거는 어떻게 되죠? 이 시상이 자 봤던 겁니다. 이거는 봤던 거야 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문지기처럼. 그럼 이거를 뚫으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 봤던 거를 물론 이게 처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옛날에 봤던 문제집을 또 본다고 해서 지겨운 느낌은 있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처음 새로운 거 공부할 때 기억이 되게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이거 지루하다
너 올라가지 마. 이런 그 작용이 있다 그럽니다. 전두엽은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나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차 기억은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공식이 있으면은 저 문제는 저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답을 내. 이게 바로 절차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랬죠.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요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단순 반복으로 이 시상이 지키고 있어도 계속 뭔가가 뚫고 올라오면은 기억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 단순 반복만 하면 머리가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너무 지겨워. 그래서 수포자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수포자가 단순 반복을 시키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반복을 하면은 시상을 뚫고 올라가는데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이 전두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가 문제 푸는 이 문제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왜 수학 문제 풀 때 잘하는 애들을 살펴보면 뭐 복잡한 수식 계산을 저거는 출제자가 저런 출제자의 의도가 저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전두엽의 의미 기억을 썼습니다. 근데 요게 활성화가 돼버리면은 바로 그거 있죠. 과거에 저장됐던 게 쭉 활성화가 되면서 이 시상을 통과해서 막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두엽의 기능, 절차 기억과 의미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선행학습 안 했죠. 자, 선행학습을 내과학적에서 해석을 한다.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행학습이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선행학습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학원 같은 가와에서 또는 그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한번 일단 올라가요. 처음 배울 때는 이거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원래 처음 올라간 거는 되게 새롭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하는 대부분은 이 압박감 속에서 이 편도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도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이 해마 있죠? 해마 그 역할도 좀 망가뜨려 놔요. 예. 그리고 배울 때는 또 어렵게 배우고 요래서 선행학습은 사실은 그 후행하고 현행이라고 그랬죠. 심화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된 애들만 특수하게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시상이 딱 문지기처럼 이렇게 잡고 있죠. 네. 근데 선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상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 의미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애는 수학 영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사실 선행을 하면은 좀 폐해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학생들이 선행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진짜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동안에 자기 현행 심화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네. 내과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